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후견인 신청 기각합니다. 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8살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15년치 간병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간병일지, 사진들. 그녀가 혼자 버텨낸 15년의 증거였죠. 엄마는 능력 없다고! 15년을 혼자 간병한 내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쫓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5억짜리 집. 그것 때문에 변한 아들. 15년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아들이 집값이 오르자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순자는 이겼어요. 혼자 힘으로. 오늘 영상은 15년간 치매 남편을 혼자 간병한 여자가 친아들의 배신을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 40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 오후였죠.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50세 김순자와 60살 남편 김철수였어요. 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과일을 깎고 있었죠. 사과 하나를 얇게 썰었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사과 먹어요. 철수가 신문을 내려놨어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달다. 맛있네. 철수가 웃었어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철수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과장으로 정년퇴직했어요. 한 달 전 일이었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은행에 넣어둘까? 이자라도 받고. 아니면 제주도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살까? 받아보면서 살면 좋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겠네. 나중에 알아보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자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어요. 그런데 여보, 민수한테는 알렸어? 퇴직했다고. 아직? 바빠서 못 갔어. 철수가 말했어요. 전화라도 해봐요. 아들이 알아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 34살 아들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대기업 재무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며느리 현주와의 사이에 5살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쁜 듯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퇴직했다. 알려주려고. 아, 네. 수고하셨어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시간 나면 집에 한번 들러라. 퇴직금도 받았고 얼굴이나 보게. 철수가 말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조금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지혜한테도 전화해봐요. 지혜는 31살 딸이었어요. 2년 전에 시집을 갔죠.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산 회사에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멀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철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응, 잘 지내. 아빠 이번에 퇴직했다. 정말요? 고생하셨어요, 아빠.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너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올라갈게요. 아니야, 멀잖아.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엄마도 보고 싶고. 통화를 마치고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딸이 낫네. 그러게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순자와 철수는 이 집에서 둘이 살았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가끔 전화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오후 6시쯤이었죠.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어요. 왜요? 순자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내 지갑 어디 있어?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순자가 말했어요. 잠시 후 철수가 또 불렀습니다. 여보, 왜요? 지갑 어디 있냐고. 순자는 이상했어요. 방금 말했는데 또 물었습니다. 부엌을 나와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집어서 거실로 갔죠. 여기 있어요.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지갑을 받았어요. 잠시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내 지갑이야? 순자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당신 지갑 아니면 누구 지갑이에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갑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안을 열어봤습니다. 카드들이 들어 있었죠. 신분증도 있었어요. 맞네. 내 지갑이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지만 그냥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찌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가 화장실에 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걱정됐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변기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불렀어요.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여보, 뭐 하고 있어요? 30분이나 있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 방금 들어왔는데? 철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8시 30분이에요. 8시에 들어갔잖아요. 철수는 시계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어? 순자는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순자와 철수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죠.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어요. 순자가 우유를 집었습니다. 카트에 넣었어요. 빵도 집었습니다. 카트에 넣었죠. 여보, 계란 좀 가져와요. 순자가 말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란 코너로 갔어요. 순자는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철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계란 코너로 갔어요. 철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마트 안을 돌아다녔어요. 정육 코너, 수산 코너, 라면 코너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초조했어요. 안내방송을 부탁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트 입구 쪽에서 철수가 보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순자가 달려갔습니다. 철수는 순자를 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철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마트잖아요. 우리 장 보러 온 거 잊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우리 장 보러 왔어?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상해.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길도 못 찾으시고. 순자가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걱정 마세요.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근데 저 지금 바빠서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동네 내과였습니다. 의사를 만났죠. 요즘 남편이 자꾸 깜빡거려요. 지갑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30분씩 있고 마트 가서 길 잃어버리고.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철수를 봤어요. 어르신, 제 이름 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명찰을 봤어요. 뭐라고 쓰여 있네. 잘 안 보여. 철수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3월? 아니 4월? 철수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달력을 가리켰어요. 5월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철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헷갈려 했어요. 의사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치매 초기 증상 같습니다.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였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인지 기능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순자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어요. 김철수 환자분 보호자 맞으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치매. 정말 치매였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어요.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가 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과 장소 감각을 잃습니다. 말기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게 됩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5년, 길면 15년에서 20년까지도 갑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순자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철수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치매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갔어요. 여보, 집에 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순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5년이라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을 돌봐야 해요. 혼자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어요.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치매였어요. 앞으로 15년, 어쩌면 20년을 간병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철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혼자서?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 15년이 끝난 후에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병원 갔다 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래. 알츠하이머형 치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말했어요. 네, 치매요? 응, 초기 단계래. 앞으로 5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더라. 순자가 말했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엄마가 돌봐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혼자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누가 돌봐? 너 바쁘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요양원은 안 보내세요? 요양원? 그게 얼마나 비싼데. 한 달에 300만 원도 넘는다던데. 순자가 말했어요. 그렇긴 하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주말에라도 한번 와줄 수 있니? 아버지 얼굴도 보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너무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애들도 봐야 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순자가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래. 오늘 병원에서 확진 받았어. 순자가 말했어요. 네, 정말요? 지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앞으로 엄마가 돌봐야 할 것 같아. 엄마 혼자요? 힘드시겠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올라갈게요. 이번 주말에. 지혜가 말했어요. 아니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멀잖아.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아버지 얼굴도 봐야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고맙다, 지혜야. 엄마, 당연한 거예요. 주말에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주말 지혜가 왔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서 있었어요. 31살.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멀었지? 순자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안방에 계셔. 들어가 봐. 지혜는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혜가 불렀어요.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를 봤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너, 누구야? 철수가 물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나 지혜야. 딸, 지혜가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혜? 우리 딸 지혜? 응, 나야. 지혜가 다가갔어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지혜를 뚫어지게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맞다. 지혜구나. 왜 이렇게 늙었어? 철수가 말했어요. 지혜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빠는 안 늙으셨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아빠, 건강 챙기셨어요? 응, 엄마가 잘 챙겨줘.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거실로 나왔어요. 순자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못 알아보시더라. 지혜가 말했어요. 그래. 요즘 그래. 어제 오빠한테도 전화했는데 너 누구냐고 물으시더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안 와요? 지혜가 물었어요. 바빠서 못 온대.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하세요? 해야지. 내 남편인데. 순자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너도 시댁 눈치 봐야 되잖아. 괜찮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올게요. 지혜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날 지혜는 저녁까지 있다가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치매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철수는 이제 날짜를 못 맞췄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아침이라고 했어요. 여보, 회사 가야 돼. 밤 11시에 철수가 일어나 옷을 입으려 했어요. 여보, 지금 밤 11시예요. 자야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아침이잖아. 철수가 말했어요. 창밖 봐요. 깜깜하잖아요. 순자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밤이네. 철수가 당황했어요. 그래요. 자요. 순자가 남편을 눕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철수는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부엌과 안방을 헷갈렸습니다. 여보, 화장실이 어디야? 철수가 물었어요. 저기 문 열면 있어요. 순자가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문을 열었어요. 안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순자가 일어나 철수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에요. 철수는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걱정됐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다가갔어요. 나 소변을 못 봤어.
철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벗겼어요. 씻겼습니다. 새 옷을 입혔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어요.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순자는 하루에 5번씩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아침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밤 10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여보, 잠깐만요. 기저귀 갈아줄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누워 있었어요. 순자는 기저귀를 벗겼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어요.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매일 반복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빨래가 많아졌어요. 침대 시트, 이불, 옷. 하루에 세탁기를 3번씩 돌렸습니다. 4년이 지났어요. 철수는 이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줄 수 없었어요. 순자가 떠먹여줘야 했습니다. 여보, 입 벌려요. 아. 순자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어요. 철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순자는 밥을 넣어줬어요. 철수는 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먹는데 1분이 걸렸어요. 한 끼에 30분이 걸렸습니다.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반을 밥 먹이는 데 썼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걷지 못했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뒤집어줘야 했어요.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아침 6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어요. 남편을 뒤집어줬습니다. 순자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2시간씩 조각 잠을 잤습니다. 피곤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도 높습니다. 당뇨 초기예요.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시죠? 가족 돌봄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합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혼자요? 요양보호사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순자가 말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해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도 위험합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했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몸무게가 줄었어요. 55kg에서 45kg이 됐습니다. 10kg이 빠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푹 꺼졌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습니다. 60살이었어요. 하지만 70살처럼 보였습니다. 8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순자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몸을 움직였어요.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남편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를 제대로 못 폈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간병비로 조금씩 썼어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영양제 값.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에 2,400만 원. 9년이면 2억 1,600만 원. 하지만 남편 연금이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9년이면 1억 800만 원. 순자 자신의 노후 자금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다 합치면 2억 6천만 원 정도 썼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남았어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말을 못했어요. 누워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여보, 나 보여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철수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주물러줬어요. 따뜻해지기를 바랐습니다. 1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철수가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순자는 체온계를 댔어요. 38.5도였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더 올랐어요. 39도였습니다. 순자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철수는 입원했습니다. 2주 동안 입원했어요. 순자는 병원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퇴원할 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했다 왔어.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는데.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도 돈이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자기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00만 원 나왔어요. 그것도 다 썼습니다. 13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1,000만 원 나왔어요. 그것도 다 썼습니다. 14년이 지났어요.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68살이 된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15년, 5,475일, 13만 1,400시간. 혼자 버텼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게 1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순자는 우편함 앞에 서 있었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우편물이 몇 장 있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광고지. 순자는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광고지를 봤어요. 아현동 아파트 시세 5억 원.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 원이요? 15년 전에는 3억 원이었어요.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순자는 광고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광고지를 내려놓았어요. 다시 봤습니다. 5억 원. 숫자가 선명했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석 달 만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민수야. 오랜만이다. 순자가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그럭저럭 살아. 아버지는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똑같이 누워만 계셔. 순자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마포구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어요. 갑자기 집값 얘기를 왜 꺼낼까요? 그런가 보더라. 5억 원 정도 된대. 순자가 말했어요. 5억 원이요? 많이 올랐네요. 엄마, 혹시 팔 생각 없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팔다니? 왜? 이렇게 값이 오를 때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집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엄마,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순자는 전 부쳤습니다. 나물도 무쳤어요. 송편도 빚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주도 함께였어요. 손자도 있었습니다. 20살이 됐어요. 어서 와.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말했어요. 셋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순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는요? 민수가 물었어요. 안방에 계셔. 들어가 볼래?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민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철수는 그대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응. 이제 말씀도 못 하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순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전, 나물, 송편, 갈비찜. 식사 중에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주가 물었어요. 돈이 없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쓰시든가요? 그것도 돈이야. 순자가 말했어요. 현주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로요. 민수가 말했어요.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와 손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인데? 순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아세요? 성년후견인 제도요. 그게 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예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해? 순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고령자 사기가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혹시 엄마가 실수로 사기를 당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 사기 안 당해. 조심하고 있어. 그래도 모르잖아요.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알아요, 엄마.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후견인이 되면 어떨까 해서요.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후견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아버지 돌보시는 데만 집중하시고.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재산 관리는 내가 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엄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민수 가족은 떠났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후견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일까요? 2주 후였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순자는 우편함을 열었어요. 안에 큰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봤어요. 서울가정법원.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청구서. 청구인 김민수. 피청구인 김철수.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저를 거치지도 않고 서류를 읽었어요. 청구 취지. 피청구인 김철수는 중증 치매 환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음. 현재 배우자 김순자가 재산을 관리 중이나 고령 및 건강 악화로 관리 능력 부족. 청구인 김민수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피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재산 목록이 나왔어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시가 5억 원 추정.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원. 집 얘기였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 한 달 후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05호 법정.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법원에서 우편물 왔는데 무슨 일이니? 전화 좀 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 오빠가 아버지 후견인 되겠다고 신청했대. 순자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엄마한테 말도 없이요? 지혜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모르게 한 거야. 오빠한테 전화해 봤어요? 안 받아. 순자가 말했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30분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전화 안 받아요. 문자도 답이 없고. 지혜가 말했어요. 그래. 순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올라갈게요. 이번 주말에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갈게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지혜가 왔어요.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오빠가 15년 동안 뭘 했는데? 지혜가 화를 냈어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아버지 간병은 엄마 혼자 하셨는데 집만 가져가겠다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 순자가 말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내 돈 쓸 수 없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싸워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혜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일단 법원에 가봐야겠다. 한 달 후래. 혼자 가세요? 응. 순자가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시댁 눈치 봐야 되잖아. 상관없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지혜가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가는 날이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순자는 옷을 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20년 전에 산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헐렁했어요. 몸이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법원 통지서를 넣었습니다. 지갑을 넣었어요.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 법원 갔다 올게. 점심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챙겨줄 거야. 순자가 말했어요. 철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지킬게. 우리 집.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서초역에서 내렸습니다. 법원까지 걸었어요. 10분 걸렸습니다. 법원 앞에 섰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위압적이었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랐어요.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변호사들, 직원들, 민원인들. 모두 바빴습니다. 안내판을 봤어요. 성년후경과 3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갔어요. 순자는 심호흡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305호 앞에 도착했어요.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법정. 순자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법정 안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자 아들이 나타났어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심판이 시작됐어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법정 직원이 말했어요. 순자와 민수, 그리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사석에 앉았어요. 앉으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성년 의견인 선임 청구건입니다. 청구인은 김민수 씨, 피청구인은 김철수 씨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순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나왔어요. 청구인 김민수 씨, 이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가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 아버지는 1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십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입니다. 시세 5억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데 어머니도 이제 68세이십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무적이었어요.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부동산을 헐값에 파신다면 아버지 재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정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이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순자 씨의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제 건강검진 기록을 어떻게 구했죠? 두 번째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 불규칙한 출금이 많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씩 현금으로 찾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남편 병원비였어요. 간병비였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남편 병원비였어요. 간병비였다고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앉아 계십시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고령자 금융 사기 사례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사기꾼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사건, 60대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5억 원을 잃은 사건 등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판사가 순자를 봤어요. 김순자 씨,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자는 가방을 열었어요. 손으로 쓴 메모를 꺼냈습니다. 글씨가 떨렸어요.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5년 동안 남편을 혼자 간병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밤에 남편이 배회할 때 손잡고 몇십 바퀴씩 돌았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떠먹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흐느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간병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증거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저는 병원 영수증, 간병일지, 사진 다 집에 있었습니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는군요.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감정에 호소하고 계시지만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다음 기일까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간병 기록, 병원 영수증, 사진 등 있는 대로 가져오십시오.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판사가 일어났어요. 나갔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챙겼어요. 변호사와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불렀어요.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고소했습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요. 집에 가서 찾아야 해요. 15년치 영수증, 기록, 사진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될까요? 아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했어요.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네. 순자가 대답했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박정수. 저 돈이 없어서요. 순자가 말했어요. 무슨 사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사연을 설명했어요. 15년 간병, 아들의 후견인 신청, 오늘 법정일. 박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네. 왜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도 30년 전에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10년 간병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후로 저는 노인 인권 변호를 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집에 간병 기록이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15년치 다 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함께 정리합시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박정수가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맨 윗칸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큰 상자였어요. 박정수가 상자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병원 영수증, 약 영수증, 기저귀 영수증. 15년치였습니다. 이게 다 있으셨군요. 박정수가 감탄했어요. 네, 버리지 않고 다 모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15건이었어요. 박정수가 노트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2006년 3월 1일
남편 기저귀 5번 가름, 밥 3끼 먹임, 밤에 3번 깸, 2007년 5월 10일, 병원 방문, 폐렴 검사, 약 처방받음, 매일매일 기록이 있었어요. 15년치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정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15년 간병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이었어요. 남편을 돌보는 사진들이었어요. 밥 먹이는 사진, 휠체어 태우는 사진, 산책하는 사진. 이것도 다 증거입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뭔데요? 순자가 물었어요. 아들이 15년 동안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자 기록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것도 받아옵시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순자와 박정수는 관리실로 갔습니다. 저희 집 방문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관리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법원 재판 때문에 필요해요. 순자가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했어요. 12층 1002호 맞으시죠? 네. 순자가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직원이 프린트했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3장이었어요. 박정수가 받았습니다. 봤어요. 15년 동안 12번이네요. 박정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2번.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것도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박정수와 순자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정리, 간병일지 정리, 사진 정리, 방문 기록 정리. 박스 3개가 됐어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깁니다. 반드시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원 가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순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수가 함께였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와 박정수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김순자 씨 측에서 증거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판사님. 박정수가 일어났어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스 3개를 법정 직원에게 건넸어요. 민수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정수가 첫 번째 박스를 열었어요. 판사님, 이것은 15년간의 병원 영수증입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백 장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15년 동안 남편의 모든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셨습니다. 총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일지입니다. 박정수가 노트를 꺼냈어요. 15건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15년 동안 매일 간병일지를 작성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판사가 노트를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세 번째는 사진입니다. 박정수가 사진들을 꺼냈어요.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수백 장입니다. 판사가 사진들을 봤어요. 순자가 남편 밥을 먹이는 사진,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진, 산책시키는 사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박정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아파트 방문자 기록입니다. 청구인 김민수 씨의 방문 기록입니다. 판사가 받아봤어요. 15년 동안 총 12번 방문하셨네요. 판사가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횟수입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판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김민수 씨 15년 동안 12번만 방문하셨습니까? 바빴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빴다고요?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는 어머니를 12번만 보셨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간병비는 지원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명절에는 오셨습니까? 몇 번은 못 갔습니다. 어머니께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박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판사님, 청구인은 15년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오르자 갑자기 나타나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재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자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순자를 받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에 남편이 배회할 때 손잡고 집안을 몇십 바퀴씩 돌았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떠먹이고 목욕시키고 욕창 막으려고 2시간마다 뒤집어드리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노후 자금 1억 5천 다 썼어요. 제 건강도 망가졌어요. 근데 제 아들은 그 15년 동안 12번 왔어요. 순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어요. 바쁘다고. 근데 집값 오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는 능력 없다고 제 남편 재산 가져가겠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15년을 혼자 버텨낸 사람이에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앉았어요. 판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더 조용해졌어요. 후견인 신청 기각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순자 씨는 15년간 배우자를 성실히 간병했으며 재산 관리 능력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청구인 김민수 씨는 15년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재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재산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입니다. 이상으로 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어요. 나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박정수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기셨습니다. 순자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순자가 말했어요. 엄마, 15년 동안 내가 어디 있었니? 집값 오르니까 나타났지?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순자는 돌아섰어요. 법정을 나갔습니다. 박정수가 따라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순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편 끝까지 돌볼 거예요. 제가 해온 일이니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순자는 남편을 뒤집어 주려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철수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순자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여보, 순자가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순자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장례식이 있었어요. 딸 지혜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박정수 변호사도 왔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사흘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마포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느 날 박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노인인권센터에서 상담 봉사자를 구하고 있어요. 박정수가 말했어요. 저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순자 씨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자는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하기로. 일주일 후 순자는 노인인권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해요. 제 동의도 없이.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순자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순자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순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쳤어요. 정말요? 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15년 간병, 아들의 배신, 법정 싸움, 그리고 승리.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함께 싸워봅시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주 센터에 나갔어요. 비슷한 일을 겪는 노인들을 상담했습니다. 도왔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용기를 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70살이 됐습니다. 건강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혜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혜가 말했어요. 고맙다, 지혜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은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순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용기로.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세요. 영수증을 모으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셋째,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딜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넷째,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달빛 담은 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돼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